대관비, 식비, 스드메, 예물, 프로포즈링, 커플링, 한복, 턱시도, 신혼여행, 왕복, 비즈니스.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9,800이면 평균인가요? 평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내 나이가 33이고 상대방이 34살입니다. 저는 자산이 1억 7천 있고요. 상대방은 2,500 있어요. 합치면 2억이네요. 2억인데 9,800을 쓴대요? 야,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 직업은 뭐냐? 둘 다 이제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 재직 중이라 연봉 비슷하다. 결혼식 비용 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대관비, 식비, 스드메, 예물, 프로포즈링, 커플링, 한복, 턱시도, 신혼여행, 왕복, 비즈니스. 결혼식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대략 9,8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내가 다 부담해야 함. 저는 9,800만 원 중에 금액을 좀 낮추고 차라리 집 보증금에 보태는 게 낫지 않냐고 말했는데 그러기는 싫다고 좋은 곳에서 결혼하고 싶대요. 약간 이제 혈압이 오르는데 상대방 말로는 자기 친구들 대부분이 저렇게 한다고 이 금액이 평균이라는데 제 친구들 말이랑은 너무 달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재정 상태가 여유 있다고 하면 저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솔직히 전세집 구하기도 빡빡한 상황. 당연히 빡빡하지. 지금 합쳐서 2억이 전재산인데 전셋집 구하기도 빡빡하지. 당연한 거지. 그거에 1억을 쓰니 뭐. 저는 식장 비용 조금 아껴서 전셋집이나 구축 아파트 대출 그러니까 이게 맞죠. 이게 매매해서 살고 싶은데 상대방 구축 아파트는 싫고 신축 투룸 오피스텔 월세 내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신축 요게 이제 인생을 이제 갉아먹는 대표적인 월세랑 관리비 포함하면 대략 170에서 200 사이 예상합니다. 오피스텔이니까 관리비도 높겠죠. 합친 자산의 절반은 식장에 쓰는 게 맞는지 그냥 상대방 해달라는 거 다 해줘 결혼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근데 댓글을 보면은 첫 댓글부터 이제 뼈를 때려요. 제정신 아닌 거 알지? 그러고 결혼해봤자 분수에 안 맞는 허영심으로 늘상 비교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불똥은 다 옆으로 튄다. 조상님이 도울 때 튀어라. 형 하루라니 요새는 30분이야. 이제 또 밑에서 또 저희 팩트 체크를 해주고 계시고요. 정확하게 이거 30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뭐 피로연 이거 보통 이제 밥 먹고 이러는데 한 2시간 3시간 걸리잖아요. 그쵸? 나쁜 말 하기 싫은데 여자분 머리에 든 게 없으신가 보다.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 가실 것 같은데 주변에 이런 여자들 진짜 없는데 어디서 이런 사람이 나타난 거. 자, 이거 나쁜 말 하기 싫은데 여자분 머리에 든 게 없으신가 보다.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 가실 것 같은데 주변에 이런 여자들 진짜 없는데 어디서 이런 사람 아까 했더니 대댓글로 계곡 이런 혐오성 발언하면서 헤어할 생각은 저는 없고요. 조정이 필요하실 때 잘 생각해보세요 이 결혼을. 이분이 냉정하게 중심을 잡고서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쨌든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와우 처음 들어보는 액수다 나. 9,800을 결혼식에 태운다. 처음 들어보는 액수다. 근데 처음 들어보는 액수까지는 아니죠. 호텔 결혼을 하면 저 이상도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고요. 자 상대방 경제 개념을 팔아먹기 때문에 결혼에도 소비 문제로 싸울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그러니까 34세 2,500 모은 거겠지만 제가 그분보다 10살 가까이 어린데 2배 이상 모았어요. 정신을 차려보세요. 한 분이 이제 또 팩트 폭격을 날리셨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가지고 저도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자 일단 한번 이제 팩트를 체크하면 자산이 자 1억 7천 2,500 합산해서 1억 9,500이에요. 자 여기서 9,800을 뺍니다. 그러면은 이제 9,700만 원 정도 남아요. 자 일단 9,700으로 아까 다음 플랜이 뭐였냐? 이제 이걸로도 싸우고 있는데 연봉 비슷하고 중소기업이니까 높진 않겠죠. 한 300에서 400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300 초중반대 정도일 가능성이 높고 좋은 중소기업이면 좀 높겠죠. 9,800만 원 중에서 금액을 좀 낮추고 이제 한 분은 집보증금에 보태는 게 낫지 않냐고 말했는데 그러기는 싫다고 좋은 곳에서 결혼하고 싶대요. 그리고 상대방 말로는 자기 친구들이 대부분 저렇게 한다고 이 금액이 평균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호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여기서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돼라고 얘기하셔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뭐 이혼 소송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초기 막 돈 쓴 거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아주 적은 수는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꽤 있고 뭐 9,800까지는 아니어도 사실 저 정도 재산에 거의 한 5천에서 7천 정도 쓰시는 분은 굉장히 흔해요. 딱 저 정도 자산에 최소 5천은 써야 돼, 한 7천은 써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제일 크죠. 전셋집이나 구축 아파트 대출 끼고 매매해서 살고 싶은데 상대방은 구축 아파트는 싫고 신축 투룸 오피스텔 월세 내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거죠. 보통 신축 투룸 오피스텔 월세고 관리비에서 170에서 200이면은 이제 관리비 빼면 140에서 170 정도 되겠죠. 자, 이 140에서 170이면 제가 예상하는 건 뭐냐? 강남 쪽이나 서울 쪽의 역세권에 가깝고 약간 입지 좋은 곳에 작은
투룸 오피스텔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투룸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나가는 거고, 물론 저거보다 비싼 월세도 엄청 많은데 그냥 고런 데가 아닐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 구축 아파트는 싫다,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들어요. 저 구축 아파트는 싫어요.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소위 말하는 멋이 안 나는데 딱 SNS 딱 인스타 올리려고 사진을 딱 찍었더니 너무 후진 거야. 나는 결혼을 했는데 내가 생활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일단 사진이 잘 나와야 되잖아. 근데 사진을 딱 찍었더니 이게 엉망인 거예요. 구축을 딱 하니까 엉망이고, 딱 이제 그 뒤쪽이 이제 베란다 쪽이 있는데 베란다에 막 철제 샤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베란다 뒤쪽으로 보면은 건너편 동이 보이는데 이제 동도 후진 거죠. 저는 사실 인스타에서 사진 볼 때 어떤 거 주의 깊게 보는지 아세요? 서울하고 지방의 차이점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용적률이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동간거리가 뭐냐 가깝냐가 저는 딱 그냥 보면은 지역도 알겠더라고. 이게 서울 쪽하고 그 솔직히 좀 경기도 외곽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동간거리가 정말 쾌적해요. 그러니까 정말 띄엄띄엄 있고 뷰가 아주 딱 트여가지고 딱 이렇게 찍으면은 아주 멋있게 나옵니다. 근데 보통 그쪽을 보면은 그래서 대략적으로 동을 알 수가 있다. 예를 들면요, 그냥 제가 특정 단지 언급이 좀 그런데 뭐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다. 근데 거기 막 이런 거 보잖아요. 딱 동간거리 보면 훌륭하잖아요. 저런 분들이 입지보다 일단은 사진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런 어떤 동간거리 뷰 약간 요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은 서울에 입성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몇 번 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연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내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신축 투룸 오피스텔이 대략 어떤 지역일지까지 약간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축 오피스텔이니까 되게 깔끔하긴 하죠. 가구 저기 그 장 이런 것도 다 그냥 들어가 있고 막 이럴 텐데, 이게 왜 신축 투룸 오피스텔 들어가요? 저희가 한번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돼요. 자, 이게 앞에서 보시면요, 어떤 항목에 돈을 쓰고 싶냐면 이게 최대한으로 가구 쪽에 돈을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대관비, 식비, 스드메, 예물, 프로포즈링, 커플링, 한복, 예물이 프로포즈링 이거겠지? 어쨌든 그렇고, 신혼여행 이거는 그냥 순손실.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9,800. 자, 여기에 빠지는 게 뭐예요? 가구가 빠졌어요. 가전하고. 그나마 가구나 가전이라도 사면 좀 남아. 근데 이거는 정말 손실이에요. 거기다가 프로포즈링, 커플링을 따로 하재.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 그러니 여길 들어가야지. 이게 돼 있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구, 가전이 돼 있는 대로 가야 되니까. 요즘에 신축 오피스텔을 보면 건조기, 세탁기 이런 거 들어가 있으니까 가구, 가전에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거 보면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정말 열심히 살아서 2억을 모았어. 합산해서. 그냥 한쪽이 다 모은 거지. 1억 7천 모았으니까. 1억 7천 모았잖아요. 야, 이 정말 귀중한 시드 2억을 이걸 아파트를 사거나 주식을 해서 불렸을 때랑 9,800을 결혼식에 쓰고 1억 정도로 불릴 때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이 1억의 차이가 나중에 얼마나 커지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이게 너무 아쉬워. 이 지금 1억하고 2억으로 재테크할 때 이 1억 원 차이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라면요, 지금 내 나이 33, 상대방 34이래잖아요. 2,500만 원을 모았어, 33살.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가 흔히 말하는 경제관념은 거의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정말 직업적인 뭐 커리어 때문에 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오셨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결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1억 모아본 사람 결혼식 진짜 저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거 아시죠? 2억으로 집을 살 때랑 1억으로 집 살 때 살 수 있는 게 대상이 달라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냥 단순 계산해서 생애 최초 받았다고 치고, 자, 예를 들면 6억짜리 아파트다. 이제 LTV가 70이다. 자, 생애 최초 그냥 가정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4억 2천까지 대출이 나오잖아요. 저 그러면 아까 지금 합산했을 때 2억이잖아요. 자산이. 등기치고 생애 최초면은 아시겠지만 취득세 감면되잖아요. 취득세 감면. 딱 맞아. 6억짜리 아파트를 딱 사면 딱 맞아요. 딱 맞아. 딱 맞고요. 근데 1억이 됐다. 자, 합산해서 1억이다, 자산이. 자, 그러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4억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2억 8천 대출 나오니까 이것도 못 사죠. 그러니까 한 3억 중후반대를 사야 돼요. 지금 딱 보면은 이제 수익성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시드가 3억이다. 10억짜리 살 수 있죠. 물론 취득세 지금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억 뭐 한 중반대 정도 살 텐데, 최대
최대 대출 70%까지 나오면 10억짜리 살 수 있어요. 10억짜리면 수익성은 뭐 거의 뭐 차이가 넘사벽이죠. 뭐 주식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제 사실은 이런 돈은 정말 크죠. 최근에도 그 얘기 들었어요. 저희 그 아까 사무장님 아드님이 이제 집 산다고 제가 도와줬는데 그 주변 동료들이 그러더래요. 그 아드님이 그 남자인데 이제 남자 동료들이 아 집값 떨어진다는데 집 왜 사냐. 그냥 그 돈이면 그냥 양주에 전세 들어가서 신축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뭐하러 사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부동산은 그 진짜 그 보는 눈 차이가 진짜 크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면 사실은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주식파가 많으시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여자분들이 이제 조금 부동산파가 좀 더 많아요. 재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 기준이에요. 재테크를 하시려는 분들 기준에서는 남자분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주식파가 좀 더 많으신 것 같고 그 여자분들은 부동산파가 많으신데 이걸로도 엄청 싸워요. 남자분은 나는 그냥 주식 굴리고 싶다. 그냥 집은 적당한데 그냥 월세 살고 그냥 주식 굴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여자분은 아 우리 그래도 집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또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안 맞으면 진짜 큰일인데 지금 요 정도의 진짜 이게 실제 사례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사실 결혼해 가지고는 잘 살기 힘들다. 그리고 소득을 합치면서 이거를 돈을 관리해야 될 텐데 객관적으로 34살에 2,500만 원 모은 사람이 돈 관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견해 차이가 있으면 되게 힘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요 케이스는 아예 그냥 견해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돈을 불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 기준에 요 분은 사실 돈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나이 먹을수록 집과 돈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아직은 막 진짜 30대 후반인데도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집하고 정말 그 돈 쌓여가면서 보는 그 맛. 남 돈 개념이 없진 않죠. 남자가 알아 다 해주겠지 뭐 그런 개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주장인데 근데 저 같으면은 사실 결혼은 안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부가 합산 소득이 거의 이제 일반 그때 웨딩 카페 한 2배 막 3배 막 이랬는데도 저희보다 다 돈을 많이 쓰고 있었다니까요. 기본 결혼 비용이 5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다. 뭐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거는 지금 9,800이라 좀 더 이게 호텔 결혼인 것 같아. 제 느낌상으로는. 그러니까 호텔 결혼 같은데 1억 뭐 3천 막 2억짜리도 있고 막 뭐 이건 코스가 엄청 많으니까 이렇게 쓰더라고요, 다들.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도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혼식 비용으로 8천을 썼는데 집을 2억 짜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를 2억을 또 대출 없이 샀더라고요. 그 빌라 다세대 산 친구였는데 그래서 제가 야 그거를 결혼식 비용을 2천으로 줄이고 6천을 플러스 해가지고 2억 6천으로 하고 대출을 껴서 사야지 그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연했거든요. 이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억이면 6억짜리 아파트 들어갈 때 제가 혼자 1억 모아서 4억짜리 아파트 그러니까요. 이게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대출 싫어해서 월세 사시거나 전세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대출 매매할 때는 싫어하는데 전세 대출은 또 쉽게 했었어요. 제가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러니까 대출 무서운 줄 안다고 하면서 전세 대출은 쉽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돈을 돌려받으니까. 근데 저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전세 대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니 이게 기본 어떤 배당 개념이나 권리 분석 개념도 없으면서 전세 보증금을 날릴지도 모르는데 전세 대출은 쉽게 받는 거예요. 전세 대출은 쉽게 받고 막상 진짜 오히려 대출 써도 되는 매매 대출에는 돈을 쓰는 걸 무서워해. 왜냐면 전세금은 내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해가지고 대출하는 거는 그 매매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분석이 안 돼요.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게 위험하고 어떤 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수해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차이가 엄청 정말 사람 간의 격차가 정말 커요. 아니 왜 여기 있다는 대출 안 하는데 정작 제일 위험한 전세 대출에 갖다 박는 거야. 그리고 전세 대출이 어떻게 옮겨가고 이런 것도 몰라요. 질권 설정을 했다 뭐 이게 왜냐면 전세 보증금 채권이니까 거기에 질권 설정한다 뭐 이런 얘기도 아예 몰라. 공부도 안 해.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근데 그냥 전세 대출 받는데 왜냐? 난 돈 어차피 돌려받으니까 뭐 못 갚겠어? 그러다 전세 사기 당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더 이해 안 되는 거는 다가구랑 오피스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게 전세가율이 막 그때 90%막 이랬단 말이에요. 전세가율이 90%면은 매매가가 좀만 떨어져도 너무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시세조사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그 매매가액이나 전세가액이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매매가액이나 이런 걸 추정해서 보통 뭐 전세금을 한 70에서 80% 또는 80에서 90% 정도로 상정을 하고 이걸로 그냥 역추산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체 아니면 부동산 무슨 앱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 보는 분이 많지 않아요. 대출은 다 싫어요. 그래서 돈을 잘 못 빌렸어요. 차도 현금으로 사고 차 할부도 짓고. 저도 차는 중고차로 그냥 현금으로 사지만 조금 쓰셔야 돼요. 대출 조금 쓰셔야 됩니다. 집에는 쓰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그 경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분들이 많고 정말 이게 격차가 크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